자,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지금 전기차 플러스 드럼브레이크의 궁합이 검증된 것은 폭스바겐이랑 컨티넨탈 데이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실 필요가 없고, 안녕하세요. 찻삼TV란입니다. 자, 제가 드럼브레이크 관련해서 더 이상 영상을 제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제작을 하고 계시고, 그런 영상들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뇌피셜 천국에다가 그냥 어그로 천국, 조회수 획득하려고 제작하는 영상들 천국이라서 그냥 신경을 끌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사실인 마냥 지금 거의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널 보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댓글을 남겨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영상을 만드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yes or no로 확실하게 이제 인지를 하실 수 있게 제작을 해드릴게요. 제 의견만 말하지 않고 제가 토픽을 몇 가지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토픽을 기반으로 해서 yes or no로 가능한 수준의 토픽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전기차 플러스 드럼브레이크 궁합이 좋다는 게 관련 논문이나 어떤 연구 결과로 증명이 되었나요? 자, 아닙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논문 검색 이런 것들을 해봐도 단 한 건의 논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 데이터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특정 유튜버들이 말하는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컨티넨탈이랑 폭스바겐 그룹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 기사를 언급을 하시던데 그런 기사들 역시 그 두 회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왜냐면 다른 데이터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두 회사들은 본인들의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불리한 내용을 넣었을까요? 자, 그거는 연구 결과가 아니고 그냥 마케팅 자료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 유튜버라고 하면 일반 제가 최근에 제작을 하고 있는 격투기처럼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회사들의 마케팅 자료를 가지고 이것이 맞으니까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해서 될까요? 저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제가 다른 채널을 안 보는데 이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영상들을 봤어요. 그런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전부 다 이제 제가 봤던 내용들이라고요. 아무튼 그 내용들을 사실인 양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폭스바겐 그룹은 신뢰할 수 있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룹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드럼 브레이크가 제동력이 좋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서는 이제 내연기관 때보다 궁합이 잘 맞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자, 그리고 환경 보호적인 측면. 디스크 분진이 이제 거의 안 떨어지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자, 그건 역시 일단 폭스바겐이나 컨티넨탈 자료에서 온 것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돌아봐도 폭스바겐 그룹은 디젤 게이트를 터뜨렸던 회사입니다. 시험 성적을 조작을 해서 소비자를 기만했던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회사에서 그렇다고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영상을 제작하고 사실인 마냥 발표를 해서 될까요? 자, 세 번째. 충분한 표본에 의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있는가? 지금 ID 시리즈가 유럽에서 몇 년 동안 팔려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 차량들이 얼마나 탔을까요? 드럼 브레이크 처음 사면 마티즈 때도 잘 서고 잘 했습니다. 그런데 누적되고 분진이 점점 쌓이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새 차들은 다 잘 서요 원래. 그리고 한국은 지금 불과 타봤자 몇천 킬로 차량들밖에 없죠. 판매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충분한 데이터나 표본이 있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데이터가 없는데 문제 없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드럼 브레이크 무슨 게이트 이런 거 터지면 어떡하실 건가요?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확신을 하실 수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내연기관에서 드럼 브레이크가 환영을 받았습니까? 자, 일단 전기차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뇌피셜이고 폭스바겐이랑 컨티넨탈 그룹 자료일 뿐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한테 보여진 거, 저희가 느낀 거, 저희가 이용하면서 경험을 했던 것 기반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구 데이터들을.
자, 내연기관 관련 자료는 많지만 전기차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자료는 폭스바겐, 컨티넨탈 자료를 제외하면 그냥 다 뇌피셜이에요. 그럴 것이다. 그럴 것 같다. 이것밖에 안 되지. 내연기관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랬다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데이터를 못 믿겠으면 전기차 데이터도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라서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유로7 규제 강화로 이제 드럼 브레이크로 디스크는 대체될 것인가? 자, 이 부분도 저는 정말 황당해요. 지금 디스크에서 분진가루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런데 유로7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조만간에 이제 확실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 분진가루를 저감시키는 것은 포함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상식적인 생각으로라면 그 디스크의 패드를 개선을 시켜서 분진가루를 적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은데 갑자기 디스크에서 분진가루 많이 나오니까 드럼으로 가라. 이거는 무슨 논리인가요? 지금 대부분의 차량에 디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디스크는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디스크 패드를 개선하면 될 일을 갑자기 드럼 브레이크로 간다고요?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자, 그리고 다음 일부 유튜버들이 이제 뭐 ID4나 Q4를 가지고 막 가속을 하다가 급제동을 하고 이런 테스트를 하던데 이런 테스트들이 신뢰성이 있을까요? 자, 드럼 브레이크가 제동력이 디스크 대비 좋은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 더 이상 하실 필요 없어요. 제동거리 더 짧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잘 듣는데 왜 그러냐? 이 말씀이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자, 지금 드럼 브레이크를 문제 삼으시는 분들의 의견은 가열됐을 때, 너무 뜨거워졌을 때 제동력이 떨어지거나 상실되는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으로 교체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분진가루를 한 번씩 털어줘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털어뒀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멀쩡한 차 가지고 갑자기 주차장에서 150km씩 밟다가 급제동을 합니다. 왜 멀쩡한 차들을 주차장에서 150km씩 밟다가 갑자기 급제동을 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테스트인가요? 그게 브레이크 그냥 잘 듣는다. 고속에서 갑자기 달리다가 급제동했을 때 잘 선다. 제동거리 짧다. 디스크 대비.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드럼 브레이크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인가요? 최소한 확인을 하려면 서울, 부산 내가 100번 왔다 갔다 해서 한 10만 킬로 탔다. 그런데 뭐 문제 없잖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은 적도 없고 지금은 문제 없었다. 그러면은 조금 믿을만 하죠. 물론 표본이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믿을만한 데이터인데 차 뭐 협찬 받아가지고 주차장에서 달리다가 서가지고 잘 선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테스트는. 생산량이 적은 드럼 브레이크는 더 비싼가? 자, 이 부분 또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요. 드럼 브레이크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더 비싼데 왜 원가 절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이 드럼 브레이크를 적용한 거는 컨티넨탈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한 회사는 폭스바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특정 새로운 제품을 이제 처음으로 팔기 위해서는 레퍼런스가 없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레퍼런스가 없을 때는 보통 가격으로 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게 줄 테니까 한번 써봐라. 일단 써보고 뭐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쓰여진 적 없던 게 폭스바겐에 들어가는데 폭스바겐에서 과연 비싼 돈을 주고 디스크보다 훨씬 비싼 돈을 주고 그거를 적용을 해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뭐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컨티넨탈에서 폭스바겐에 이제 레퍼런스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디스크보다 아마 더 저렴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살 때 뭐 디스크보다 비쌀 수는 있겠지만 폭스바겐에서 굳이 디스크보다 비싼데 드럼을 적용했을 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레퍼런스가 충분히 확보가 되고 이제 신뢰성이 시장에서 반응이 확보가 된다면 이제 기타 회사들에서 드럼에 관심을 가지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컨티넨탈에서는 제값을 받고 이윤을 남기는 거지. 아니, 어떻게 레퍼런스도 없는데 처음 파는 회사가 비싸게 그 제품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자동차 제조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물론 경쟁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제품을 여기도 생산하고 여기도 생산하면 당연히 단가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많이 생산하면 싸게 생산하고 싸게 팔 수 있는 게 맞죠. 그런데 드럼 브레이크는 아닙니다. 전기차 드럼 브레이크는 컨티넨탈 여기서만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보는 현재의 상황은 일단 원가 절감은 맞습니다. 폭스바겐에서 당장 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왜 ID 시리즈에 들어갔나 하면 고급 라인업은 많이 팔리지 않죠. 지금
이 드럼 브레이크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려면 많은 차량들이 써주고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속된 말로 마루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ID 시리즈에 다 넣은 거죠. 넣어가지고 이제 많이 돌려보다가 정말 뭐 괜찮다 싶으면 고급 라인업으로 확대를 하는 거고, 뭐 아니다 싶으면 뭐 다시 안 쓰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지금 전기차 플러스 드럼 브레이크의 궁합이 검증된 것은 폭스바겐이랑 컨티넨탈 데이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실 필요가 없고 마케팅 자료일 뿐이니까요. 뭐 그런데 뭐 요즘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뭐 구글링 해가지고 그거 잘 외워서 말 잘하는 사람이 무슨 전문가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전기차 전문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해외 채널들이나 해외 자료 보고 공부해서 그냥 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그 데이터를 할 때는 이런 선별 작업을 거쳐야 되죠. 그런데 마케팅 자료를 정확한 데이터인 마냥 이런 한국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뭐 채널에 파급력이 있으니까 소비자들은 그것을 믿고, 그것이 뭐 사실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거는 폭스바겐 컨티넨탈 자료 외에는 없고요. 뭐 제가 뭐 쭉 나열드린 토픽들 생각해 보시면 그 데이터들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결론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반박은 환영합니다. 대신에 뭐 감정적인 이런 거, 뭐 욕 이런 거 말고 제가 언급드린 토픽에서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저는 환영을 합니다. 저도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더 궁금하신 점 아니면 뭐 반박하시고 싶은 점은 댓글로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쌈TV 이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